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반도체, 자율주행 등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던 우리 증시. 그런데 갑자기 오장 들어서 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꼽히는 건 중일 간 마찰이 다시 부각된 것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자, 중국 상무부 발표 사실은 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왜 이게 화제가 됐었냐? 일본에서 이러한 사실을 심층적으로 다룬 보도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일본 기업명들이 루머로 거론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우리 지수에까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결국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자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됐고 일부 알고리즘 매매도 있었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런데 꼭 이러한 사실이 아니라도 새해 들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300포인트 넘게 상승하다 보니까 급격한 상승에 따른 또 피로감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빌미 삼아서 주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단순한 쏠림 현상의 해소 차원 정도지 주가의 추세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바로 그 기준, 이 숫자가 될 텐데요. 어제 DB증권은 이번 분기 영업이익을 무려 21조 4천억 원까지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만 봐도 이미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죠. 시장의 컨센서스 20조 원을 기점으로 주가 향방이 어떻게 갈릴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장전, 썰전 풀러가 보시죠. 네, 이제 주 후반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도 네. 목요일은 이벤트 데이라는 사실 변하지가 않네요. 네, 왜 그럴까요? 축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월 후반엔 또 목요일쯤 빅테크 실적도 나오는데요. 네. 일단 당장의 중요한 건 오늘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되겠죠. 어제 제가 국내에서 본 마지막 리포트를 보면 DB증권이 무려 영업이익 21조 원을 상회한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JP모건에서는 네. 23조 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증권사뿐만 아니라 스트릿 컨센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어느 정도 돼야 서프라이즈일까요? 20조만 나와도 괜찮습니까? 원래는 예. 20조만 나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이 추정치 상향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이제 시장 자체는 어쨌든 지금 증권사,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20조 원보다는 그 밑으로 좀 보는 증권사는 많은 것 같아요. 국내 네. 한정에서는. 한 17조 네, 정도 17, 컨센이죠? 18, 16에서 18 정도 사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20조 가면은 그래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20조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2026년 기점으로 해서 1년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도 계속 상향되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상향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저께 오히려 장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많이 빠지면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좀 밀리면서 빠졌다라는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대기 매수 자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네. 그들도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핑퐁하면서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라고 해도 긍정적으로 방향 자체는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번 4분기가 20조에서 23조 원까지 나온단 말이죠.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는 40조 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럼 셀이 나오면 당연히 기회인데 안 나오더라도 이 밸류 얹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세론이 아니고 오른다. 그래도 예. 방향 자체는 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 사실 이 AI 반도체 쪽으로의 이슈와 소식들이 우리가 네. 범용 디램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 AI 시장이 확장되면 범용 디램은 더 이상은 좀 필요가 없을 정도로 AI 시장에서는 HBM 쪽으로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또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서 너무 많은 칩이 필요하다 보니까 범용 디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의 이런 삼성전자의 목표 이익 추정치를 계속해서 상향할 수 있는 또 거기다 지금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HBM4 지금 이번에 젠슨항 CEO가 루빈에 대한 언급이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HBM4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확장으로 봤을 때 지금 아마 2026년에는 또 에이직 반도체 쪽으로 해서 구글이라든지 메타 굉장히 많은 칩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에이직 반도체 시장의 여러 가지 빅테크들의 또 진입 이런 것들로 미뤄 봤을 때는 결국 추세 자체는 우상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은 말 그대로 잠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는 네.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이 실적을 바탕으로 미루어 보긴 좀 어렵겠습니까? 실적을 오늘. 미루어 본다라기보다는 예. 이번에 잠정 실적 말 그대로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오면 예. 긍정적으로 잘 나왔을 시에는 SK 하이닉스는 또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그런 쪽으로 좀 긍정으로 맞춰질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시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제 완전히 좀 경쟁 구도로 또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서 네. 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좀 더 아쉬운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마이크론만 본다 하더라도 전 세계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경쟁의 구도로 판단하기보다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같이.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9일은 또 ADR 관련해서 제공시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삼성전자는 전사 영업이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꼭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걸로 SK 하이닉스까지 잘 나올 거로 이렇게 확정 지으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SK 하이닉스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와 투토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일단 우상향하는 기조는 여념이 없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라이트는 파운드리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단독 기사긴 합니다. 근데 퀄컴도 차세대 APA 칩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거든요. 이제 확실시 된 건 테슬라고 퀄컴은 추정 중에 있다라면 다음번에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도 따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면 삼성전자 밸류는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요. 소부장 안에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였잖아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뭐 테슬라 그리고 애플, 퀄컴도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가는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와주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하죠. 워낙 많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기회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는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수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그게 좀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수율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이슈들이 잇따라서 나오면서 파운드리 쪽으로 저는 충분히 좀 우리가 좋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퀄컴과의 이야기가 나온 지는 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 이 나노 공정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시장에서의 굉장히 오늘 참 시기적절하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나 또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성 더 좋게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뭐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끌어당길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최신 좀 흐름들이 한번
좋았어요. 한번 좋았다가 약간의 소부장 기업들의 눌림이 있어서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지만 네. 오늘 한번 그쪽 종목군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 하면 어제 저희가 얻었던 팁은 삼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 쪽으로 보자라는 답변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원익 IPS 같은 기업들. 근데 두산 테스나가 또 수혜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대표님은 어떤 기업을 어떤 기준에서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네.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좀 많이 오히려. 봐요. 가온칩스 이런. 네, 가온칩스나 최근에는 AD 테크놀로지가 또 대장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 종목들의 추세를 보면 살짝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V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이쪽 네.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디자인 하우스가 또 핵심 중에 핵심이죠. 같이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소부장하면 요즘에 장비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어제 조금 걸렸던 건 소재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중용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산화 관련해서는 원래 그쵸 뭐 동진 세미캠, 소이프린 이런 네.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큰 반응이 없었는데 오히려 뭐 히토류 관련해서는 불기둥을 뿜어서 이 시장이 어제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면 오늘 또 소재주를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저께는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 테마성으로 좀 시장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좋지 쉬어. 않았기 때문에 아. 소부장 기업들도 또 조정세가 나와서 그 영향력에 오히려 테마성의 종목인 히토류들이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히토류 종목군들은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대체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테마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쏠림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조정에 따라서는 계속 좀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수제 국산화 관련된 종목들, 뭐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이쪽 종목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기대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첨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일령 관련해서 뭐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이런 기업들은 트레이딩 관점이 있고 다만 네. 소재 안에서는 동진 세미캠 조금 유효하다 하지만 좀 긴 시계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소부장의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현대차 그룹주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어제 하루는 현대차 그룹주가 이 시장을 약간 지고 가는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줄줄이 신고가거든요. 뭐 가릴 게 없습니다. 기아도 같고요. 어떻게 더 이어질까요?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형주 중심으로요. 네, 일단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피해갈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일단 현대차가 단 하루 만에 그러니까 CES 일정 공개된 이후에 그날은 오히려 약간 윗꼬리를 맞아요. 달고 양봉 마감을 했는데 네. 이렇게 바로 다음날 회복을 했다라는 건 예. 그만큼 이번에 CES에서의 이런 뭐 파급력 그리고 평가 자체가 상당히 좋았게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네.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제 AI 다음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안에서 백악관과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회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CES 일정에서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협력 이런 부분들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구도를 로보택시와 그리고 지금 또 로봇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나리오적으로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이런 협력 구도를 가져간다는 건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이 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대차 이제는 좀 완성차라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원성차, 전통 완성차 기업들 보면 이렇게 현대차처럼 테슬라랑 비슷하게 가는 쪽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저는 주가를 지금 가격 라인보다는 훨씬 더 우상향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주 안에서 현대차, 오토에버 얘기는 많이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비스가 좀 좋지 않나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탑픽이 뭔가요?
저도 모비스인 게 그래요? 지금 액추에이터 네. 총괄이다라고 맞아요. 이번에 그 부여를 했잖아요. 예. 현대차 쪽에서. 그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맞아요. 있고 예. 액추에이터는 원가가 30에서 40% 정도를 휴머노이드 안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총괄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밸류체인 안에서는 저희가 눌렸을 때 현대모비스를 좀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길에 가서 기다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다면 다음 턴은 뭐 액추에이터나 센서 뭐 이런 부품일까요? 아니면 현대차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클까요? 예컨대 두산 로보틱스 어제 조금 강세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예. 저는 로봇주들 다 이제 이 안에서 순환매 좀 돌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은 하는데 어저께 좀 제가 보면서 로봇주들 흐름을 보니까 네. 기존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 당연히 계속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양산의 해로 들어가잖아요. 네.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기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6월 달도 있고 8월 달도 있고 3월 달도 있고 한데 어쨌든 양산에 들어가게 들어가면. 되면 밸류체인 기업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네. 이 관련돼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밸류체인이다라고 거론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더욱더 좀 탄력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부품 쪽이네요. 네, 부품 쪽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또 카메라 쪽도 요즘에 뭐 삼성 전기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맞아요. 그렇고 MC넥스도 그렇고 요즘 부각도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율주행과 함께. 네. 근데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런 출사표를 이미 던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삼성 전기, LG 이노텍 이쪽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 관련해서 보시네요. 전 오히려 액추에이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 여러모로 다 부품은 필요한 거니까요. 구체화되는 원년이란 사실을 기준점으로 계속해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는 바이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월요일,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어제 오른 기업들 셀트리온, 올릭스, 일동제약 보니까 다 참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기대감을 받아가더라고요. 이번 행사 관전 포인트가 뭔가요? AI일까요? 비만일까요? 그도 아니면 ADC 쪽일까요? ADC랑 저는 비만 보고 있는데 물론 AI 관련돼서 결국 지금 시장의 화두가 AI고 AI를 통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또 기업들도 출사표를 던지기도 하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추세 자체가 AI 우리나라 관련된 의료 AI 쪽의 종목군들은 좀 요즘에 아쉬운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루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 조달 관련돼서 굉장히 낙폭이 좀 커졌는데 물론 뭐 로키드 헬스케어라든지 뉴로핏이라든지 이런 약간 세대 프로티나나. 교체가 있기는 했어요. 최근에 네. 세대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 AI 쪽을 보신다고 한다면 세대 교체가 된 종목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만 치료라던가 이번에 일라이릴리가 오늘 또 굉장히 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어요. 뉴욕 증시에서. 결국 이유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때문에 아마 3% 정도 상승 마감이 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저는 키워드로 2026년에는 맞아요. 좀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동제약 많이 맞아요. 언급을 드렸는데 네. 여전히 좀 비만 치료제 경구용 쪽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동제약은 올해 탑픽으로도 주셨었잖아요. 근데 이 신고가는 아직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거든요. 그냥 보유하신 분들 계속해서 가져가시고 혹시 신규 자리는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신규 자리는 그저께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저께 하필 또 좀 강했어요. 그래서 네. 물론 네. 뭐 추경 매수를 또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파 매매 같은 예, 거를 이제 조금, 또 뭐 업무 보시는 분들은 좀 대응이 어려우실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눌림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기술 이전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술 이전 얘기를 해주셔서 말씀인데 올해 상반기에 뭐 라이센스 아웃이나 아니면 임상 결과 발표가 좀 기다려지는 기업이 있을까요? 어제 리포트를 보니까 또 메시 관련해서 임상 1, 2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 중에 한미약품, D&D 파마텍, 올릭스 이런 기업들 꼽히더라고요. 뭐 D&D 파마텍도 저도 또 비만 치료 쪽에서 좋게 보는 또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원래 작년 리가켄. 하반기 때 기술 이전 하나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돌았는데 ABL 바이오는 나왔는데 리가켄 바이오는 나오질 못했어요. 네. 근데
혹시라도 저는 상반기로 좀 미뤄져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 네. 요즘 리가켄바이오가 언급이 상당히 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추세 자체를 보면 추세를 지금 돌리면서 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약간 조용조용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서 리가켄바이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12월 달에 네. 그쵸? 말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길래 이거 좀 아닌 건가 싶었는데 아직 기대감은 유효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핀포인트는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모든 거를 좀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또 오늘도 또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 분위기에 블랙홀 역할을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삼성이 만약에 기회를 안 준다면요. 네. 우리가 마지막에 왜 지난달에 증시대 전망할 때 목표가 16만 원, 17만 원, 또 18만 원 저희 이런 경매 수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마음속으로. 저는 원래 지난번보다도 좀 더 상향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앞에 이 자리 한번 보자. 그래서 20으로 지금 24만 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한번 높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높여 잡았다는 얘기는 또 오늘이 꼭 기회가 아니라도 그쵸?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은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